결과적으로 부모가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은 현 세대에서 가장 풍족하지 못한 것을 채워주려는 거예요. 자, 할머니 세대 때를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을까요? 입는 거, 그리고 먹는 거, 그리고 부모님 세대 때는 정보의 양, 그리고 질. 어떻게든 자식들을 잘 키우려고, 굶겨 죽이지 않으려고 먹는 거, 입는 거를 굉장히 신경 썼던 세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게 그 세대에 맞는 사랑의 방식이었던 거죠. 다들 다이어트에 정보들은 차고 넘치고, 학구열은 점점 과열되고 있고, 경쟁 사회는 물론이고, 비대면으로 웬만한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세대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세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세대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으로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말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은요, 청소년 딸 아들들에게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까지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오늘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청소년 시기는요, 인생의 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 시기에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탐색을 하기도 하고 자아를 형성을 하고 사회와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전을 하게 돼요. 특히 여기서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해서 적절한 부모의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자신감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믿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학업 성취나 친구와의 관계, 스포츠나 예술 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공의 경험이 자신감을 높이는 데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합니다. 자존감은요,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은요, 자신의 가치를 인식을 할 줄을 알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들은요, 자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사회적 관계에서 위축감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존감은 청소년 시기에 지속적으로 변화를 할 수가 있고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으로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정말 재밌는 점은요,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들이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들은요, 저항이나 반항을 하기보다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부모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 말에 순응을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순하고 착한 아이로 보이기 쉽습니다. 물론 학교 생활에서도 굉장히 순한 아이로 보이기도 할 거예요. 이게 배려를 하는 것도 본인이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과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서 내가 잘 못할까봐, 틀릴까봐 배려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도 꺼려합니다.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 굉장히 많은 게 쌓여있고 억압되고 무기력한 모습까지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씩 이런 아이들이 터뜨리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기도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얌전하고 조용하고 착하던 우리 아들, 딸이 화를 내고 분노를 표현을 하니까 너무 놀라셔서 상담을 오시는데요. 저는 이러한 아이들의 표현이 시작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을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청소년 아이들을 칭찬을 할 때는요, 어린 아이들과는 다르게 칭찬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어렸을 때는 정말 걷기만 해도 글만 조금 잘 써도 너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너가 최고야
라고 해주시고 뭔가를 잘 못하더라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청소년 아이들은요 이렇게만 칭찬해 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요 너가 최고야 대신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부모로서 최대한 아이들이 좌절을 하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실패는 성장 과정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요, 이러한 과정으로 중요한 과정들을 배우게 돼요. 따라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이를 오히려 성장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뒤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 자존감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목표를 같이 설정해 보는 것도 좋아요. 너의 지금 이뤄내고 싶은 작은 목표가 뭐야? 라고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은 그럼 한 번만 확실히 해보자. 그리고 성공을 하면 다음에 더 늘려나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해보는 것도 좋고요. 잘 안 됐을 때는 아이가 굉장히 실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부모님들께서 옆에서 이번에 안 됐네. 속상하겠다. 그럼 다음번에는 뭘 바꿔보면 좋을까? 라고 하면서 목표 크기나 방법을 수정을 해보는 연습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대신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소중한 존재야. 와 같은 긍정적인 문구를 자주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기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자기 대화를 계속 꾸준히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요.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과정을 칭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방금 너가 한 약속 지킨 거 진짜 멋졌다. 혹은 스스로 정한 거 잘 끝냈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그리고 그 선택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공을 해낸 경험에서 과정을 칭찬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있는데요. 비교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아이들은 정말 내면에서 혼란도 많고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요. 부모님들은 절대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비교를 하더라도요. 다른 애들 말고 어제의 너와 비교를 해봐. 어떤 것이 좀 나아진 것이 있어?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청소년들은 무엇보다 사회적 관계의 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족들도 사회 관계인 거 잊지 마셔야 되는데요.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특히나 요즘은 외동도 많기 때문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주시고 애정도 많이 쏟아주고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친구 관계를 지향을 해버리면요. 자꾸 싸우게 돼요. 그런데 내면도 혼란한 시기에 집에서 부모님과 계속 부딪힌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까요? 이거는 결코 아이들에게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친구 같은 부모가 목표셨다면 조금은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대화 방식이 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자라오신 환경들에서 이러한 대화 방식이 흔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도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아이조차도 부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갑자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색해하고 낯간지러워 할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께서 계속 꾸준하게 해주신다면 아이들도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기 시작할 거고요. 나중에는요, 부모님 더 나아가서 친구들한테까지 여유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말이 너무 어려우시다면요, 처음에는 글로, 쪽지로 가볍게 시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화 방법,
청소년 아이들에게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좋아요, 구독 해두시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